안녕하세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저는 올해 40이 된 여자이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랍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 공부 제대로 하고 단맛 쓴맛까지 본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곳에 글을 써보려고 해요. 자존감 낮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시절,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시모와 남편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홀아버지와 함께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버지는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신 분이었는데 남들은 그런 저희 아버지를 바보라고 생각하시고 나쁜 행동들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황당했던 일 한 가지는 빚 보증을 서게 하신 일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잘 따르며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그런 짓을 하셨더라고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다 자신처럼 착하기만 할 줄 알았던 아버지는 그때 나쁜 생각을 하실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셨었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고 지낸 가까운 형님에게 그런 사기를 당했으니 말이죠. 그 잘못된 빚보증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저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돌봐주실 엄마도 안 계신 형편이고 그렇다고 주변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와 저는 스스로에게 기대며 살아가야 했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항상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며 사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우면서도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기만 하시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었죠. 집안일의 대부분은 제가 했어야만 했고 그 때문에 저는 학업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혜수야, 이 못난 애비가 미안하다. 애비 잘못 만나 한창 놀 나이에 집안일이나 하고 아빠 밥이나 차려주고. 아빠, 그런 말 이제 그만해. 미안하면 상황을 바꿔줘야지. 몇 년째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결국엔 똑같은 상황만 반복이잖아. 아빠가 진짜 미안하면 지금 내 상황을 바꿔주면 되잖아. 싹 바꿔줘. 친구들이랑 놀고 비싼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말이야. 그럼 나 다른 애들보다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을걸? 이 애비가 못나서 그렇지 뭐. 세상에는 말이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일이 있거든. 이 애비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다. 우리 혜수 말처럼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싹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휴, 미안하다 혜수야. 아빠, 그만. 이제 그만. 미안하다는 말도 그만해. 다 바꿔주지 못할 거면 그 말도 더 이상 듣기 싫다고. 아빠에게 짜증도 내고 화도 많이 내면서 저는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려 놀지도 못했고 부족한 학업을 도와줄 학원도 다니지 못했죠. 남들은 대입을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주말이면 부족한 공부를 하느라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 집에 덩그러니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 보내는 삶이 얼마나 허망했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졸업한 이후에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간호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 등록비도 제가 호프집에서 알바를 해서 몇 달을 모아서 만들었었어요. 저 혼자의 힘으로 학원에 등록했고 열심히 해서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몇 군데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와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경험이 없었는지라 이 정도면 제게 세상에서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했었고 따로 이 남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러지는 못했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민철이라는 이 남자는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살짝 부러져서 온 환자였는데 맨날 아프다, 힘들다, 징징대며 엄살기가 많은 스타일이었죠. 너무 아파요. 간호사님, 좀 살살 해주세요. 네? 이거 아플 거 하나도 없는데요, 환자님. 너무 엄살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엄살이라뇨. 저는 정말 아파 죽겠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진짜, 삶을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에이, 왜 그러세요? 이제 곧 퇴원하실 텐데, 퇴원하고 나면 재미있게 사시면 되시죠. 나이도 젊으신 분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럼, 퇴원하고 저랑 밥 한번 먹어주세요. 그게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요? 저랑요?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환자님. 저 농담 아닌데요? 진짠데요? 자고로 저희 엄마가 첫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진짜라고 했어요. 저 입원한 첫날부터 간호사님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 퇴원하는 날 밥 같이 먹어요. 진짜예요. 끝나고 기다릴 거예요. 엄살이 많던 그 환자는 제게 퇴원을 하고 밥을 먹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 환자에게 아무 느낌도 없이 엄살기 많은 환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고백을 받으니 무척이나 당황스럽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같이 일하던 간호사 언니들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 혜수 너 좋겠다, 야. 그런 고백도 받고. 에이, 언니,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야, 그래도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밥 먹자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 난 몇 년을 여기서 근무해도 그런 남자 환자들 단 한 명도 없더라. 그런 거예요? 저도 남자를 안 만나봐서 이게 마냥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좋은 거지. 혜수 너 지금 한창 나이 아니야? 그럼 연애도 해보고 해야지. 부럽다 야. 무조건 나가 무조건. 만나봐서 아니면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고. 같이 근무하는 언니의 말을 들으니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태껏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재미도 없이 그렇게만 살아왔었으니까요. 저도 저 자신만을 위한 재미도 찾고 저를 좋다고 하는 남자도 만나서 연애하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가 퇴원하는 날 저희는 밥을 먹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점점 알아가게 되었어요. 민철이라는 그 남자는 저보다 4살 위였고 아버지가 안 계시며 홀어머니 혼자 원단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아주 많이 힘들게 일구어 놓은 사업을 이제 좀 함께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자신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준비를 한다는 말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허우대도 꽤나 멀쩡하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선한 웃음이 보기 좋던 그 남자와 저는 어느새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무슨 말만 하면 엄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항상 엄마,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남자의 말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민철 씨는 왜 맨날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꽤나 자주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습관이 됐나 봐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저를 너무 열심히 키워주셔서 말이죠. 솔직히 우리 엄마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하시면서 우리 아들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엄마를 찾았죠?
아니에요, 뭐. 그게 왜 미안할 일이에요. 제가 엄마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좀 부러워서 그런가 봐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부러워요, 뭐든. 다 해주시는 엄마가 계셔서. 혜수 씨는 아빠가 다 안 해주셨어요? 혜수 씨도 워낙에 착하고 그래서 아빠가 엄청 예뻐해 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 아빠도 저 많이 아껴 주셨죠. 마음은 늘 그러신데 형편이 좀 안 좋아져서 해주시지 못함에 미안해 하셨어요. 중간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낯선 곳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아빠가 자리 잡기 힘들어 하셨고요. 그 남자와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얘기를 하다 보니 두 분이 동갑이라는 사실과 고향이 같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은 나이에 고향까지는 쉬운 인연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서로가 너무 신기해하고 있다가 제가 슬쩍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아빠, 사실 나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어머니가 아빠랑 같은 나이시고 고향도 같으시다네? 뭐 이런 인연이 다 있지? 혹시 아빠랑 아는 사이 아니야? 응? 정말? 어이 신기한 인연이네.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커서 남자친구도 만나려고 하고 오늘은 모든 것이 다 신기한 날이구만. 축하해 우리 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꼭 좋은 놈이어야 할 텐데. 좋은 사람이야 아빠. 나한테도 잘해주고 자기 엄마를 극진히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빠한테도 잘할 것 같아. 원래 어른들 공경하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잘 만나보고 싶어, 아빠. 그래, 아빠가 못해준 거 네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꼭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혹시나 그놈이 잘 안 해주면 아빠한테 꼭 일러. 이 아빠가 아주 혼쭐을 내줄게. 민철이라는 남자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매일매일을 함께하며 불꽃 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난생 처음 연애를 해본 저는 이 남자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죠. 영화도 처음, 남자와 술 마시는 것도 처음, 그리고 밤을 함께 보내는 것도 처음. 이 남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 남자에게 맞춰줬죠. 그리고 2년 후 결혼을 하자는 결심을 했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남친의 어머니는 제게 못마땅하신 것을 강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의 출신 성분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또 대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고졸이라는 학벌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빠 없이 홀로 키우셔 놓고는 제가 엄마 없이 아빠 밑에서 홀로 자랐다는 사실을 두고도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에휴, 자고로 딸내미들은 엄마가 끼고 이것저것 잘 가르쳐야 되는 건데 아빠가 혼자 키웠으니 뭘 알겠어? 갑갑하다 갑갑해. 어디서 골라도 꼭 이런 애를 골라와서는. 엄마, 왜 그래? 나도 엄마가 혼자 키웠잖아. 엄마 원단 장사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장사할 때 나 혼자 집에서 무서워서 울고 있고 그런 거 기억 안 나? 엄마, 혜수 진짜 야무지고 똑똑하고 그래. 아버지가 빚보증 잘못 써셔서 고향에서 떠나오고 일이 꼬여서 그런 거지. 우리 엄마 아들이 한다는 건 다 해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결혼도 시켜줄 거지? 그렇지? 어이구 잘났다 잘났어 이놈아. 아주 이놈이 그냥 엄마를 가지고 노네 놀아.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남친의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워낙에 남친을 사랑했는지라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가 상견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글쎄 두 분이 국민학교 동창생이셨답니다. 두 분은 같은 나이에 고향까지 같았는데 실제로도 같은 국민학교에 다니셨고 처음에는 서로를 잘 몰라보시다가 몇 마디 얘기를 나누어 보시더니 결국에는 서로를 알아보셨어요. 아니 그럼 네가 그때 야 진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냐? 참 세상 좁다 좁아. 그러게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세상 꿈에도 몰랐네. 아니 그 남편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아유 뭐 그렇게 됐지.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그러더니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바람나서 나가버렸어. 나쁜 놈. 에휴 말해 뭐하냐. 너는? 나도 뭐 그냥 그랬어. 말하자면 아주 길다 길어. 우리 참 어렸을 때 자주 어울리고 놀고 했었는데 말이야. 아무 걱정 없던 그 시절이 그립네 그리워. 그때 네가 나 엄청 좋다고 쫓아다닌 거 기억 안 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쫓아다녀서 내가 어찌나 창피했는지 원. 두 분은 예상보다 더욱 금방 친해지셨고 반말을 하시며 옛날 친구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예비 시모를 좋아해서 엄청나게 쫓아다녔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저희 엄마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던 제게는 조금 놀라운 사실이기도 했어요. 어찌됐건 그래도 제가 국민학교 동창생의 딸이니까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앞으로 잘 해주시겠거니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계기도 되었답니다. 두 분 사돈지간이 이렇게 잘 지내시면 얼마나 저희가 편하겠어요. 앞으로 결혼 생활에는 꽃길만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집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시모였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걸고 넘어지며 저를 구박하셨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다는 둥 저희 친할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동네 싸움닭이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시며 저를 굉장히 짜증나게 만드셨어요. 이래서 내가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야. 어디서 이런 애를 만나서는 원. 너 내가 이 말하는 거 다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니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이해하실 거다. 아무 말 못하실걸?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집안이었거든. 니네 아버지 집안이. 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님. 지금 그 지난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이유? 네가 하도 기가 막히게 행동을 하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다. 왜? 마음에 안 드냐? 마음에 안 들면 이 시애미한테도 덤벼보겠다 이거냐? 아주 눈가를 부라리고 무섭다 무서워. 내가 원단 장사 10수년 하면서 너 같은 애를 한두 번 본 줄 알아? 너 같은 애는 딱 기를 눌러줘야 돼. 어머님, 저 어머님 며느리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속상해요. 어머님의 말투 하나하나는 날이 선 채로 제 가슴에 꽂아졌고 저는 그런 어머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신혼집과 불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고 남편이 시모의 사업을 물려받으며 함께 일하고 있는지라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함께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는 시모가 일에 손을 떼고 싶다고 하시며 제게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집안 사업을 도와줘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어머님과의 관계를 일까지 같이 하면서 부딪히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간호사의 일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저의 이런 의견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고
결국엔 시모의 바램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집안 사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남편이 시모가 알려주는 중요한 일들을 하면 저는 가게 안을 청소하고 전화를 받고 간단한 잡업물을 하는 것 정도였어요. 그리고 두 분의 식사를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일 정도였는데 솔직히 곁에서 지켜보니 남편이 하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답니다. 제가 맡아서 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의 성격상 남들이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편입니다. 허구한 날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역시 자신의 생각보다 엄마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거래처에서 무리하게 어떤 요구를 하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해 집에서 술을 엄청 퍼마시고 제게 황당한 소리들을 해댔어요. 야, 너 집안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드냐? 애도 아직 없으면서 하는 게 뭐냐? 뭐라고? 당신 술 취했어. 그만 마셔. 뭐? 너까지 나 무시하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이놈 저놈이 나 우습게 보고 막가파로 나오니까 너까지 이러는 거지? 이런 못된 년. 너같이 싸가지 없는 년이랑 결혼한 내가 잘못이다. 여보, 당신 왜 그래? 요즘 술만 마시면 왜 그러는 거냐고. 당신 이렇게 거친 사람 아니었잖아.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 술 마시지 마. 술 마시지 말고 맨정신으로 얘기해. 알았어? 인연이 정말 너 나한테 혼나볼래? 어? 너 나 무시하지 마. 남편은 언젠가부터 밖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여지없이 제게 화를 내고 욕까지 하면서 분풀이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일구어 놓으신 집안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도 모자랄 판에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술만 퍼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슬 피해 다니기만 하면서 시모 뒷공무니에 숨는 꼬라지가 딱 10살도 안 된 남자아이의 모습 같더군요. 어쩜 제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 났어요. 또 어느 날 대낮부터 가게를 제게 맡겨두고 자기는 잠시 어디 들릴 곳이 있어서 나간다고 하더군요. 급한 일이 생겨 점심까지 먹고 온다는 말만 했고 저는 그저 가게를 혼자 정리하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웬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어와서는 무섭게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당신 누구야? 김민철 어디 갔어? 네? 아니, 누구세요? 누구시길래 저희 남편 이름을 찾으세요? 뭐야, 김민철이 마누라야? 어라, 이놈 봐라. 지 마누라한테 가게 맡기고 어디로 내뺀 거야? 이 나쁜 놈. 아니, 그러니까 누구시냐고요. 다짜고짜 오셔서 이러시면 어떡하세요? 오늘 내가 분명히 늦어도 점심시간까지 온다고 했는데 이놈 이거 알고 미리 도망간 거네. 이 나쁜 놈. 남의 돈은 돈 같지도 않나 보지? 이거 매운맛을 좀 보든지 해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누구한테 돈을 빌릴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아주 부부끼리 한패구만 한패야. 니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돈 빌릴 때는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놈처럼 하더니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의 돈 귀한 줄 알면 이딴 식으로 슬슬 피하는 건 아니지.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사정 하더니만.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그 사람들은 점점 목소리 톤이 올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원단을 돌돌 말아 놓은 곳으로 가서 바닥으로 그것들을 막 내던졌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네?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래, 불러. 제발 불러, 경찰. 나 이놈 경찰에 집어넣을 거니까 당장 불러, 경찰.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되지 않아서 주변 가게 아저씨에게 도움까지 요청했고 잠시 후 결국 그들은 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미리 도피를 한 것인데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어떻게 자기 마누라만 달랑 남겨두고 지는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까? 비겁한 놈 같으니라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가게로 돌아왔더군요. 야, 가게가 왜 개판이야? 하루 종일 뭐 했어? 가게 똑바로 안 보고. 뭐? 나한테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은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늘 가게에 누가 온 줄 알지? 너 일부러 피한 거지? 그런 거지? 뭐? 이 여편네가 똑바로 가게는 안 보고 지금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쳤나? 누가 오긴 누가 봐? 뭘 피해 내가? 내가 왜 피해? 야, 너 어디다 쓰려고 돈을 그렇게 빌려서 갚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어머님이 너 이런 꼴하지 아시냐? 내가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인연이 정말 미쳤나? 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돈을 쓸 데가 있으니까 빌렸지. 내가 괜히 그러냐? 다 이 가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이 사업 지키려고. 네가 알긴 알아? 뭘 안다고 짓거려? 진짜 못났다 너. 정말 못났어. 한 푼이라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흥청망청 술이나 퍼마시고 슬슬 쥐새끼처럼 피해 다니기나 하고 그럼 해결이 되냐?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까지 하고 미쳤지 미쳤어.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남편과 한바탕 크게 싸움을 하고 저는 며칠간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사태를 지켜내기에는 제 마음이 허락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엄마만 찾는 순진한 놈인 줄로만 알았더니 이런 짓까지 하고 다니니 제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그래도 제가 결혼을 했으면 무조건 그 집안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른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친정에 와서 외박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희 시모에게 전화까지 걸어서 제가 친정에서 외박한 것에 대한 사과도 하셨죠. 아버지는 늘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너무 착한 척을 해서 탈이에요. 제가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해해 주지 않으시고 그저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남편에게 앞으로 일을 제대로 해보자는 다짐을 받아냈어요. 맨정신일 때에는 그나마 난폭한 편이 덜했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짐을 받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여보, 정말 약속해. 어머님이 어렵게 읽어놓으신 집안 사업인데 이거 당신한테 물려주고 얼마 안 돼서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 당신 진 빚 내가 어머님한테 비밀로 할 테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갚아 나가자. 응? 내가 도와줄게. 생활비도 아껴 쓰고 가게 돌아가는 것도 내가 최대한 아껴 볼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어머님이 이제는 편히 쉬시게 우리가 노력해 보자. 여보, 고마워. 나 약속할게.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해놓은 일인데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 미칠 것 같아. 당장에 여기저기서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러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다 들어줘서 그런 거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해. 그게 사업의 기본이잖아. 당신 힘으로 안 되는 것까지 하려다 보니까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라고. 알았어. 진짜 알았어.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 남편과 약속을 하고 한두 달쯤은 정말 가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정확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 약속도 잘 잊어버리고 물건의 납품 날짜나 검수 과정 같은 것에서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제가 뭘 도와주고 싶어도 공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가게에 나가 있는 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제가 가서 해본다고 해도 남편이 절대로 오지 말라며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고, 또 시모 역시 제가 고졸 출신에 공부도 잘 못해서 그런 중요한 일은 맡기면 안 된다고 했다고 저를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쯤은 잘 버티는 것 같더니만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 갔고 결국에는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인건비가 제 날짜에 따박따박 나가야 직원들이 일을 할 텐데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급여가 밀린 상태였고 전기세도 몇 달째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끔씩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는 자기가 모든 손을 놓고 있으니 너무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었어요. 일이 잘 되냐고 물어도 남편은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 시모는 그저 그냥 다 그런 줄로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형편이 이 판국에 이르다 보니 제가 있던 가게 월세도 몇 달이 밀려 보증금을 까먹게 생겼고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갚지 못해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저와 남편이 시모를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저기 엄마, 사실은 있잖아. 가게가 좀 어려워.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왜? 직원이 또 속썩여? 남들하고 일하면 아주 피곤해. 이놈 저놈 이상한 놈들 많아서. 다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 아, 남편은 차마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고 참다 못한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공장도 다 경매에 넘어가 버렸고, 가게도 빼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출도 못 갚아서 난리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다른 돈까지 빌려서 여기저기 메꾸다가 빵꾸가 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게 다 사실이야? 응? 아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시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시몬은 저를 무섭게 쏘아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이년아, 너 때문이지? 네가 돈 빼돌렸지? 내가 니네 친정아빠를 잘 아는데 둘이 홀라당 우리 집안 돈 빼돌린 거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 시집와서 내조도 제대로 못하고 돈을 빼돌리니 집안 사업이 잘 될 리가 있어? 말아먹는 거 한순간이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앤데 너 같은 년 때문이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빼돌리긴 뭘 빼돌려요?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안간힘을 쓰면서 대출금 갚고 있었는데 이런 못된 년, 아주 바보 같은 친정아버지랑 같이 짜고 돈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안 봐도 비디오야 비디오. 이런 못된 년.
시몬은 욕을 하시며 순간 제 머리채를 낚아채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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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정말! 이런 못된 년, 내조 하나 못하고 사업 말아먹는 망할 년, 친정아빠랑 둘이 짜고 우리 집을 아주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작정을!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라고요! 이거 놓으세요! 노인네 소나기의 힘이 얼마나 세신지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빼면서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화가 아주 많이 나고 짜증도 나고 울분이 터져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쩜 그리 말도 안 되는 말을 짜맞추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옆에서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고 말리지도 않는 남편을 보면서도 또 한 번 욕이 나왔어요. 지 잘못으로 제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어쩜 저렇게 태평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지 말이에요. 더욱 황당한 건 시모와 제가 한바탕 실갱이를 벌이고 있을 때 옆에서 질질 짜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질질 짜고 있자 잠시 후 시모는 남편을 안아주며 달래주기까지 했는데, 와, 이건 정말 눈 뜨고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괜찮다, 괜찮아. 얼마나 놀랬어. 세상에 저런 망할년이 우리 집안 사업을 말아먹게 만들었으니. 괜찮아, 아들? 응?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런 년은 내쫓아야 돼. 당장에 내쫓아야 정신을 차려. 아주 망할년. 엄마. 괜찮아, 우리 아들. 울지 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응? 저런 년이랑 그러게 결혼을 왜 해?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도둑놈의 심보가 득실득실한 집안이었어.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아주 하는 짓거리가 애비나 딸년이나 똑같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까지 모독하는 시모를 보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은데 저희 아버지까지 모독하지 마세요. 도둑심보라뇨? 저희 아버지 오히려 너무나 착해서 남들한테 당하고 사신 분이에요. 제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이런 꼴로 만드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잘난 아들이 사업 이 꼴로 다 말아먹은 거니까 저랑 저희 아버지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이고, 인연이 이제는 시애미한테 들이받겠다 이거냐? 이런 못된 년. 당장 나가라. 이 집에서 당장에 나가. 당장 우리 아들 곁에서 물러나. 이런 못된 가정교육 안 된 년은 어디서든 티가 나게 되어 있다니까. 아주 그냥. 남편은 시모의 품에 딱 안겨 저를 함께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때의 남편의 표정은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야, 아니라고 말해. 김민철, 아니라고 말하라고. 내가 결혼해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몰래 우리 친정에 돈 보내준 거 없거든. 나도 단 한순간도 논 적도 없고 생활비 벌어서 썼고, 네가 제대로 일 안 하고 흥청망청 써서 사업 말아먹은 거라고 당장 말해. 당장! 저는 이때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봤자 저는 이 집에서 혼자였다는 것을요. 제가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관계는 시모와 남편의 관계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관계였고, 시모는 결국 저를 반강제로 길거리로 내쫓아 버리더군요. 원단 장사를 하시며 힘이 얼마나 세진 건지 저를 밖으로 밀어내시는데 제가 웬만큼 힘을 써서는 당할 재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벼랑간에 집 밖으로 내쫓아져 버린 저는 너무 황망한 마음에 현관문을 세게 두들기며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안에서 남편과 시모는 전혀 미동도 없이
제게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야, 김민철! 문 안 열어? 빨리 문 좀 열어! 어머님! 이 망할려나! 앞으로 절대로 이 집안에 발들이지 마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주! 내 아들 앞에서 썩 꺼져! 어찌나 황당한 순간이던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오로지 가정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생활비 아껴 쓰며 살아간 죄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저를 이딴 식으로 비참하게 만들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어찌나 흐르던지 아무리 닦아내어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눈물을 머금고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실 정도로 서럽게 울었나 봅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무슨 일이야? 응?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어떡해? 내가 어떻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우리 착한 아빠까지. 나 정말 싫어. 나 다시는 안 갈 거야. 안 갈 거라고. 그래, 우리 딸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우리 딸 믿어. 우리 딸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다 이해해 줄 거야. 실컷 울어. 괜찮아, 우리 딸. 아빠는 오히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제가 울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더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목이 다 메어서 기침이 막 나오고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가 되었으니 꽤나 시간이 흘렀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제가 울음이 어느 정도 멈추고 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말을 하는 와중에 얼굴이 일그러지시며 눈시울이 붉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눈물이 흐르셨는데 그걸 보는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미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거든요. 시모는 이번 일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중간중간 저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말도 많이 하셨었는데 그걸 다 알고도 묵인하며 동조한 것이 바로 제 남편이라는 놈입니다. 뻔히 다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 엄마 말을 단 한 번도 가로막은 역사가 없었죠. 저는 그 후로 단 한순간도 그 남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몸서리치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고 저희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가진 재산도 거의 없이 빚만 남아있던 상태라 오히려 이혼의 절차가 아주 간편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이혼으로 인해서 남편의 빚에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너무 홀가분했어요. 이혼 후 저는 다시 간호사의 일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의 가게를 봐줄 때 옆 가게에 친하게 지내시던 어르신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자신을 대신해 이 가게를 맡아줄 사람을 구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꼼꼼하고 야무지고 인성이 좋았다고 하시면서 생각이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역시 아직 젊고 아이도 없으니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해보라는 용기를 주셔서 저는 다시 그 원단 가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 시댁에서 하던 사업은 망해서 가게도 뺀 상황인지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나중에 제가 다시 그 일을 한다는 소문을 남편과 시모가 들었나 보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저만의 길을 갔습니다. 가게 어르신의 30년이 넘은 노하우가 담긴 일을 전수해 주셨고 저는 그 노하우를 발판 삼아 아주 열심히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다 보니 너무나 매력이 넘치는 일이더군요.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야 하는지라 몸이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사람을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대출을 얻어 작은 공장까지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좋은 사람들의 소개로 아주 저렴하게 나온 매물로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공장에서 총책임자로 일을 하시면서 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희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해 나갔습니다. 남편이고 시모고 지난날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기 딱 좋을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때쯤 아주 큰 거래처에서의 거래를 따내기도 했고, 가게를 좀 더 큰 곳으로 이전해서 자축 기념으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자기가 알아본 괜찮은 가게가 있는데 그곳 테라스에 현수막까지 걸어두고 자축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직원을 따라갔는데 점점 낯이 익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전 시모의 집 근처 가게였는데 창문으로 보기만 해도 딱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작년에 새로 생긴 가게라고 하니 저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었는데 음식도 맛있고 특히 야외에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소규모의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좀 꺼림칙하기는 했어도 저는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참히 짓밟은 사람이 있는 곳이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대표님, 여기 어때요? 진짜 좋죠? 제가 미리 다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 현수막까지 직접 만들었답니다. 저 잘했죠? 어때요? 진짜 잘했어요. 최고다 정말. 내가 이런 직원과 함께하니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오늘 정말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아요. 우리 진짜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자축하는 파티입니다. 자자 어서요. 친정 아버지도 함께한 자리라서 그런지 저는 기분이 너무나 좋았고 기억이 다 나지 않을 정도로 먹고 마시고 재미나게 파티를 벌였습니다. 새벽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글쎄 어제 그 여자가 전화를 했지 뭐냐. 내가 참 기가 막혀서. 그 여자? 누구요? 아빠한테 여자가 전화도 와요? 누구긴 네 전 CM이지. 그년이 전화가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나보고 외롭지 않냐는 둥 어렸을 때 자기가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는 둥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했싸서 끊어버렸지. 근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 네? 아니 왜 그 여자는 아빠한테 자꾸 전화를 해요? 아무래도 네 소문을 들었나 보더구나. 가게까지 넓히고 공장 계약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한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팠나 보지. 지 아들은 홀라당 다 말아먹은 사업이니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살살 꼬드겨서 다시 제 길을 노리는 모양이던데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 뭐라고요? 아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요? 언제는 저 때문에 말아먹었다고 내쫓아놓고.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 전화도 받지 마세요. 아버지 아셨죠?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바보 천치로 불리우고 사람 좋다고 해도 내 딸 가슴에 못 박은 쓰레기년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지금처럼 멋지게 살아라. 알겠지? 아빠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도와줄게. 전 시모의 황당한 행동에 순간 헛웃음까지 절로 나왔습니다. 어쩜 사람이 저 정도까지 더럽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웃기지 않나요?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저희 아버지에게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외롭지 않느냐고 물었다니. 와,
사람이 정말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착하고 순진한 저희 아버지 꼬셔서 어떻게 제 사업을 좀 말아먹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정보를 빼내서 자기들도 다시 해보려는 건지 뭔지, 저는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제발 저와 아버지의 인생에서 꺼져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남자친구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살고 있거든요. 제 사연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죠? 진짜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하던 얘기를 이곳에 속 시원히 털어놓게 되니 기분이 너무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시면 이곳에 털어놓아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